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응급실에 계속 오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랑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워낙 서먹서먹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 저는 직장 생활 30년 하고 이제 퇴직한 지 딱 4년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50대 중후반입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는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적지를 잘 못 찾아다니겠더라고요. 제가 워낙 길치기도 하고 좀 방향 감각도 좀 없어가지고요. 특히 지하철 갈아타는 거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더 간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퇴직하고 한 1년 될 때까지는 그 길을 제대로 잘 못 찾아다녀가지고 뭐 약속 있을 때 늦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제가 방금 내렸던 그 버스를 또 타고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니까 아, 기가 스스로도 엄청 많이 죽었죠.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저랑 친한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자주 늦으시더라고요. 퇴직한 이후에 됐을 때 제가 딱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헛똑똑이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협력회사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일 안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저한테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상사분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여쭈었죠. 저 회사 그만둔 거 혹시 아시느냐? 그랬더니 알겠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요. 전화를 그냥 툭 끊으셔가지고 그때도 좀 상처 많이 받았죠. 퇴직 이후에 놀랐던 점은요. 제가 같은 임원이라고 다 같은 임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나온 임원분 중에 절친했던 분이 계신데 회사 생활 할 때는 이런저런 속 얘기도 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예, 멀리 이렇게 놀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분한테 연락을 할 때마다 한두 달 있다가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멀리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에. 근데 진짜 이분은 바쁘셨어요. 이렇게 인생을 즐기시느라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국내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국내 있다 하더라도 산이며, 들이며,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이었죠. 네. 이분이 평상시에도 재테크에 능하셔서 꽤 부자시라는 건 알았지만, 결국은 돈이구나. 어, 그 미래에 대해서 잘 돼 있는 분들은 별로 큰 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요. 물론 퇴직을 하고 나면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생각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을 해서 그래도 저랑은 형편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좋은 거요. 다른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간이란 것도 제가 할 일이 많았을 때 그때 많아야 좋은 거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데 시간만 많은 건 오히려 주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버겁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좋았던 게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워낙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삶의 의욕을 좀 잃으셔서요. 굉장히 편찮으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퇴직하고 1년이 된 이후에는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계속 오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마침 할 일이 없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기도 해서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코로나여가지고 병상이 없었어요. 병원에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보호자가 케어해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친정아버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워낙 둘만 있으면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손발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물티슈로 세수시켜드리고 잔심부름 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대소변을 못 가리셨거든요. 병원에 계셨을 때. 그래서 제가 직접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친정엄마였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친정아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게, 와, 이거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 이후에 내가 친정아빠를 어떻게 볼까. 그 친정아버지 입장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긴 해요. 당신이 어쨌든 정신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딸한테 보여준다는 게 친정아빠도 유쾌한 상황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용기가 안 나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남편 올 때까지를 기다렸고요. 남편에게 사실 미안하긴 하죠. 아직. 나중에 남편 얘기로는 살이 거의 뭐 엄청 빨갛게 물러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기저귀를 갈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지금 있지만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죠. 네, 그때는 진짜 너무 큰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은 그립기도 해요. 결국은 그 이후에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모습도 제가 처음 뵐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모습을 못 뵀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모습 보게 된 것도 음, 감사하죠. 네, 축복이고 그게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렇습니다.